1993년 8월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단 15분의 정차. 그 사이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폐차장에서 발견된 작은 단서. 그 단서는 한 남자의 존재를 드러내며 사건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1993년 8월 10일 일요일 아침,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 부부는 부산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도현 37세, 개인 택시 기사. 아내 김연희 34세, 어린이집 보육교사. 결혼 6년 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청록색 현대 소나타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여행 가방, 그리고 도시락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늦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부부는 웃으며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안성 근처. 연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만 더 가자. 더 큰 휴게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충북 음성군 음성휴게소. 도현은 차를 주차장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연희는 아이보리빛 여름 셔츠와 군청 치마 차림으로 그린 하늘 아래 환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 다녀올게. 당신은 뭐 좀 사와. 그녀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48분 도현은 매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까지 약 10분. 오전 10시 58분 그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분 도현은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화장실 안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휴게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방송을 돌렸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지만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5분 숲과 도로변까지 뒤졌지만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 조수석에 그대로 놓인 갈색 핸드백. 그 안에는 지갑, 신분증, 삐삐, 그리고 립스틱까지. 평소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 10분. 남편이 매점에서 돌아온 그 짧은 시간 동안 김연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단 하나.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이도현.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일일이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요. 늦은 밤 경찰은 즉각 움직였다. 오후 8시 30분 지역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광범위한 수색이 시작됐다. 휴게소 건물, 화장실, 매점, 식당, 모든 공간을 샅샅이 확인했다. 당시 가능한 증거는 빠짐없이 분석했다. 그러나 그녀가 차량을 떠나는 목격은 없었다. 수색 범위는 곧 넓어졌다. 경찰견 투입, 휴게소 뒤편 야산, 인근 계곡, 농로까지 뒤졌다. 소방구조대가 하천과 저수지를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6시 수색은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장됐다. 혹시 아내가 차량을 버리고 고속도로로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휴게소 출입구를 통과한 보행자 없었다. 고속도로 순찰대 수색에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색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지역 파출소 직원, 의무소방대원까지 총동원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 다음 날
주변에 대한 간단한 탐색은 계속됐다. 그러나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 차량에 대한 기본 지문 채취 정도만 이루어졌다. 단서는 여전히 없었다. 언론의 관심도 미미했다. 며칠 후 지역 일간지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 휴게소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짧은 제목. 간단한 사실관계. 전국적 관심을 끌기엔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었다. 일주일째. 경찰은 방향을 틀었다. 실종자의 과거 행적과 인간관계 조사. 하지만 역시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그녀. 사라질 이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적극적인 수색은 점차 줄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가 없는 한 수사는 멈춰 있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남편 이도현 가명.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집. 안에 없는 거실은 너무 조용했다. 그 정적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진술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린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다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지만 의심의 눈길은 거두지 않았다. 아내 김연희 가명. 3년 차 어린이집 교사였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동료와도 원만했다. 사라지기 전날도 평소와 같았다. 아이들과 웃으며 놀아주던 모습. 원장은 증언했다. 연희는 밝고 성실했어요. 고민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다. 사건 일주일 뒤 그는 회사를 떠났다.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집차. 매일 휴게소를 찾아가 사람들에게 아내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제발 기억해 보세요. 가족의 반응은 갈라졌다. 도현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했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도망친 거라고. 반대로 연희의 어머니는 사위를 의심했다. 우리 딸이 왜 갑자기 사라져? 분명 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한 달 뒤 남편은 사설 탐정을 불렀다. 경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탐정은 과거와 인간관계를 샅샅이 뒤졌다. 학창 시절 친구, 전 직장 동료, 이웃들 증언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멈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의 빈자리. 낮에는 휴게소를 배회. 밤이면 끝없이 되묻는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누군가 데려간 걸까? 아니면 정말 스스로 떠난 걸까? 3개월 후 그는 무너졌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잠은 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병원을 권했지만 거절했다. 아내를 찾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했다. 만나면 늘 아내의 얘기뿐이었기 때문이다. 동정의 눈빛도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다.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아내의 옷은 옷장에 그대로, 화장대 위 화장품도 그대로. 그는 손대지 않았다. 언젠가 아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15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안산의 한 폐차장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결국 차를 손에서 놓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차. 그는 15년 동안 차고에 그대로 보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신적 고통.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는 폐차장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차 기사 박철수 가명.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차량을 해체해온 그에게도
이 차는 특별했습니다. 차주가 직접 사정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실종된 차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뭔가 나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해체 작업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트렁크, 엔진룸, 실내, 구석구석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된 차치고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조수석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좌석을 뜯어내고 바닥 패널을 걷어내는 순간 작은 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박철수는 손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패널 깊숙한 곳,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 그 안에 작은 천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든 주머니. 손바닥 크기였지만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낡은 손목시계. 금속 줄은 녹슬었고 유리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 Y 1991년 5월 14일. 두 번째. 명함, 한창. 박재민 가명 모터스 정비 서울 성동구 로 124. 명함은 낡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도 깨끗했습니다. 뒷면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종이 쪽지. 여성의 필체로 보이는 단정한 글씨. 그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나를 찾지 마라. 종이는 바래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주님, 뭔가 나왔습니다. 당장 오실 수 있나요? 30분 뒤, 이도현은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와 그 안의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희 시계 맞아요.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명함과 쪽지, 그는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연희도 얘기한 적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쪽지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연희의 글씨예요. 이, 응 쓰는 방식, 각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이 뭘까요? 왜 찾지 말라고 한 걸까요? 박철수는 이상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차는 15년이 지났는데 이 주머니만 먼지 하나 없었어요. 마치 최근에 넣어둔 것 같았다고요. 그 말은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주머니는 언제, 누가, 왜 그곳에 숨긴 걸까요? 저녁 7시. 이도현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5년 만에 드러난 단서.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밝힐 열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궁으로 빠지는 함정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16일 오전, 경찰은 즉시 박재민 추적에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 서울 성동구. 수사팀은 곧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정비소 건물만이 일신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 김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재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다더라고요. 호주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더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박재민은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 돌아온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왜 10년 넘게 지나서야 해외로 떠난 걸까? 박재민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3년 당시 그는 충북 지역에서 이동정비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나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수리해 주더니 그럼 그날 휴게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수사팀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여자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차만 좋아했죠. 전 동료는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여자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죠. 물증의 상태는 더 수상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명함과 쪽지에서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된 물건인데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감식관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종이였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종이는 2000년대 후반에 제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사건 당시가 아닌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폐차장 직원 박철수의 추가 증언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차 전체가 먼지투성이었는데 그 주머니만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마치 며칠 전에 넣은 것 같았다고요. 그는 또 다른 의문을 지적했습니다. 그 위치에 주머니를 넣으려면 좌석을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모 교수는 말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너무 명확합니다. 실제 실종자가 남긴 메시지라면 더 감정적이고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반면 필적 전문가는 단언했습니다. 글씨체 특징상 김연희 씨가 쓴 것이 맞습니다. 이도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시계는 분명 제가 연희에게 준 게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박재민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희가 정비소에 갈 일도 없었고 차 고장도 거의 없었어요. 왜 이런 사람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단서를 심어둔 것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신중했습니다. 15년 전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하필 2008년에 이런 단서가 나타난 걸까? 이도현이 차를 폐차하기로 한 사실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합니다. 수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호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재민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경찰도 명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명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수사 담당관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단서.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향한 열쇠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20일 이도현은 경찰서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15년간 침묵하던 그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명함은 조작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사건의 방향을 왜곡하려 한 겁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차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정비소에 혼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죠. 그는 아내의 일상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곳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1991년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거의 차지 않았어요. 무겁다고 했거든요. 그는 아내가 늘 가벼운 플라스틱 시계를 선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계를 차고 나간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도현은 더 나아가 조작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 그 시계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사라진 뒤 몇 달 동안 제가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아내를 찾아 전국을 떠돌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적 전문가의 제 감정은 그를 당황시켰습니다. 서울대 이모 교수는 단언했습니다. 글씨의 기울기, 자간, 회계 굵기까지 모두 김연희 씨 필체와 일치합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도 필압의 변화, 떨림까지 동일합니다. 이도현은 맞받아쳤습니다. 연희가 협박을 받아 억지로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아내의 글씨를 흉내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일기를 쓰는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그 일기장들이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연습했을 수 있어요. 경찰 내부도 갈라졌습니다. 담당 형사 박모 경감은 조작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발견 과정 자체가 너무 의도적입니다. 15년간 없던 단서가 하필 폐차 직전에 나왔다고요? 하지만 수사팀장은 신중했습니다. 조작이라면 왜 범인은 15년을 기다렸을까요? 그때그때 증거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작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았을까요? 박재민의 1993년 직업, 2007년 호주 출국 기록,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 김모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도현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 차장 직원이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연기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신원 조회 결과 박철수는 전과도 없고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김연희 씨가 스스로 사라진 거라면 남편이 포기하도록 이런 장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은 너무 깁니다. 보통 1, 2년 안에 단서를 남기죠. 결국 문제는 동기였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진범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혹은 이도현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설은 많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히 설득력 있진 않았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 하나. 새 단서 발견된 15년 전 실종 사건. 조작 가능성 제기돼 단 몇 줄로 끝났습니다. 진술 말미. 이도현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1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 이상 저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 새로운 단서가 해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궁으로 빠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1993년 여름 휴게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연희. 32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폐차장에서 발견된 작은 주머니. 그 속의 명함과 쪽지. 그것은 과연 진실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거짓의 흔적일까요? 이도현은 이제 69세가 됐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모습은 세월에 깎였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매일 그날을 생각해요. 제가 연희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32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납치라 믿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데려간 것 아닐까? 그러나 몸값 요구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고를 의심했습니다. 휴게소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광범위한 수색에서도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2008년 폐차장에서의 발견은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연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재민은 끝내 찾을 수 없었고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진짜 단서일까? 가짜일까? 2008년 폐차장에서 발견된 후 2025년 현재까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15년, 연희의 어머니는 2019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끝내 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 전에 연희를 찾았어야 했는데 이도현의 한탄은 깊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퇴직했고 폐차장 직원 박철수도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그의 말에는 절망이 묻어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년 8월 10일 어김없이 그 휴게소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리모델링되어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혹시 연희가 돌아온다면 이곳을 찾을 거예요. 현대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도현은 DNA 검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DNA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절차와 비용은 벽처럼 앞을 가로막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시대. 가끔 온라인에 이 사건을 언급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휴게소 실종 사건 아시는 분? 1990년대 미제 사건 중에. 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추측, 소문에 불과합니다. 박재민. 그는 여전히 호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년 전 호주 한인회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명확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걸까요? 이도현의 의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연희는 어디로 간 걸까? 스스로 떠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걸까? 폐차장에서 발견된 주머니. 그것은 진짜 단서일까? 아니면 정교한 조작일까? 32년이라는 세월. 만약 김연희가 살아있다면 지금 66세.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추측과 가능성뿐. 1993년 8월 10일 오전 10시 58분부터 11시 11분까지 단 13분.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진실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노의 연대기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